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죠. 아마 연말까지 세법 개정안 이 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면 내년부터 바뀌게 될 텐데요. 그중에서도 노후에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들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특히 사적연금, 연금 관련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입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얘기 들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사적연금 관련된 그 세법이 네. 어떻게 바뀌는지 네. 세금 얼마나 더 내는지 덜 내는지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우선은 사적연금의 개념부터 좀 먼저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뭐 한도가 여러 가지 바뀌고 조정되는 게 있잖아요. 네. 이때 사적연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적연금은 도대체 뭐냐? 네. 일단 크게 구분하실 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예. 이런 연금들은 전부 공적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에 대한 제도가 좋아지고 나빠진 거를 보실 때 네. 공적연금과는 무관하다는 거 보시면 돼요. 공적연금은 공적연금대로 과세를 별도로 합니다. 네. 그리고 사적연금은 사적연금대로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고 사적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니까 1년이면 3,600이니까 뭐 한도가 초과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아하. 나눠서. 그리고 사적연금 내에서도 실제로 그 연금 계좌라고 하는 연금저축이나 IRP 네. 이거를 사적연금, 세법상 사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그럼 뭐가 빠지냐면 이 사적연금에 빠지는 게 생명보험사나 우체국에서 가입하시는 연금보험이 있어요. 네. 연금저축 말고 비과세 연금보험들이 있거든요. 네. 변액연금이라든가 일반 연금이라든가 그런 연금들은 이자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연금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사적 연금 항목이 아니고요. 연금보험은 아니다. 아니다. 그다음에 연금 계좌 중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 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네. 가입하셨던 구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품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적 연금 과세에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퇴직금. 내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실제로 IRP 계좌에 내가 추가 불입한 금액은 뭐 한 1, 2천밖에 안 되는데 퇴직금이 막 1억 단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가 뺄 때 이것도 세금 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퇴직금 원금은 네. 퇴직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것도 뺍니다. 그러니까 사적 연금이란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 그중에서도 내가 세액공제를 받은 대상. 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걸 포함을 해서 사적 연금에 관련된 세법이 바뀐다는 네. 건데 내년부터 그럼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이렇게 사적 연금은 개인이 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개인이 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국가가 많이 과세하면 이게 사실 연금이라는 게 노후에 내가 진짜 그렇죠. 평생 모아서 노후 받는 건데. 노후 생활비인데. 그렇죠. 거기에 세금 많이 과세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분리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분리과세한 게 뭐냐면 원래는 우리나라는 누진세 제도잖아요. 네. 소득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많게 되면 거기서 합산과세를 하게 되죠. 세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5천만 원, 1억, 2억 넘어가게 되면 세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연금, 사적 연금에서 발생하는 연금 소득은 지금까지는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수령하시게 되면 분리과세 해줘서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로 세율을 낮춰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과세하면 내가 뭐 10%, 20%, 30%씩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네.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죠. 근데 그게 올해까지는 1,200만 원인데 지금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1,500만 원.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연금 수령하는 거에서 월 125만 원씩 연금 수령하시는 것까지는 세율을 낮춰주겠다. 이게 이제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나중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준다는 그렇죠. 개념. 네. 이유를 좀 들어봐야죠. 역시 국민의 노후를 지원하는 측면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200만 원 기준이 2013년에 설정이 됐습니다. 10년 지금으로부터 전. 10년 전. 근데 사실 뭐 그동안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그렇죠. 노후 생활비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에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10년 만에 1,200 기준을 1,500까지 매년 뺐을 수 있다. 뭐 그 이상 뺐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이상 뺐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연간 1,500만 원.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인플레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렇죠.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낮은 금리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이 1,200에서 1,500만 원으로 커진다. 300만 원 늘어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만약에 1,200이라고 기준했을 때 네. 지금 1,200을 초과해서 내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네. 실제로는 종합과세가 되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를 허용해줘서 16.5%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아, 그게 막 24%, 30몇 %, 40몇 % 그렇죠. 올라가는 게 아니라 1,200이 넘어도. 자, 그러면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1,500을 수령한다면 이분은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이 1,500만 원 연금 수령하시면서 247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내년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1,500으로 이제 바뀐다면 실제로 5.5에서 3.3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5.5% 기준으로 봤을 때는 82만 원만 내시면 되기 때문에 올해 똑같이 1,500을 수령했는데 올해는 247만 원 세금 낼 거 내년에는 82만 원으로 줄어서 16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 굉장히 큰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하. 물론 1,500 이내로 수령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절세가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많은 혜택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5%로 분리과세 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네. 그보다 더 낮게 5.5, 네. 3.3 정도만 과세를 하게 되면 그렇죠.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네. 거죠. 69세까지는 5.5%고요. 네.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예. 70세부터 79세까지 연금 수령하는 건 4.4%, 80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로 세율이 정해져서 늦게 수령하실수록 더 세율은 유리해집니다. 그럼 또 반대로 만약에 나중에 내가 노후에 받는 연금이 네.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은 뭔가 좀 안 좋아집니까? 네, 그렇죠. 1,500만 원 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1,500인데 1,501만 원 받았어요. 예.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럼 뭐 1,500까지는 분리과세 되고 네네네. 초과하는 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다른 일반 소득세 매기는 개념하고 좀 다르네요. 다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연금소득 과세는 원칙이 종합과세입니다. 원래 원칙이 종합과세인데. 그렇죠. 분리과세 했다가 초과하면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종합과세고 1,500만 원 이내로 수령하시면 분리과세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1,501만 원 했으니까 이미 규정을 어겼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종합과세 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올해부터는 16.5% 분리과세를 해서 그렇게 세율도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고 계실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사적 연금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런 들어있는 금액에서 연간 1,500만 원을 뺐으면 네. 그 이상 뺐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사실 그래서 연금 계좌에 내가 1억, 2억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 내가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네. 1,200, 1,500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추가로 불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원래는 세액공제 한도는 지금 연간 900이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뭐 1,800씩 불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럼 추가로 우리 불입한 900은 납입한 그 추가 내가 세액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이 1,5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통장에 1억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한 7천만 원만 내가 세액공제 받은 대상이고 3천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다. 네. 그랬을 경우에 그 3천만 원은 한 번에 빼도 네. 1,500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실제로 그래서 연금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아주 꾸준하게 오래 해오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다 연금 계좌에 1억 넘어가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연간 1,500만 원을 넘게 인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조만간 생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율이 더 높이 적용되는 것도 나라에서 내가 세제 혜택을 받은 돈이냐 안 받은 돈이냐에 따라서 그럼요. 달라지는 거네요. 네, 혜택을 받았으면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안 받았으면 연금 탈 때 그냥 빼내오면 된다. 아하.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1,200에서 내년부터는 1,500까지를 허용해 준다. 좀 저율의 낮은 세율을 적용되는 금액이 커진다라는 건데 네.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방향으로는 계속 가야 될 테고 네, 그렇죠. 또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 좀 사적연금은 더 활성화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 세제 개편한 방향을 봐도 국가는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살잖아요.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해 세제 완화 제도가 좀 약간 좀 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는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그쵸,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면 이게 돈이 묶이지만 연금은 결국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낸 돈만큼 다시 돌려받고 그걸 쓰기 위해서 그렇죠. 노후 생활자금이니까요. 네. 그럼 결국은 소비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 세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 소득공제를 좀 상향해 준다거나 지금처럼 사적연금 분류과세 제도를 조금 더 상향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연금 비과세 한도도 지금 묶여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상향을 해서 실제로 연금으로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아하. 오늘도 꼼꼼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의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님이 회원가입 드디어 해냈습니다. KBS 콩 드디어 회원가입하셨네요. 세월이 야속하네요. 성공예감 애청자입니다. 알찬 경제정보 해주시면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정숙님 2부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저희 2부에서는 개미숲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뵙죠.